그때 적은 일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상태라 전부 자세히 적을 순 없겠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글을 적어보네요.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요. 어떻게 보면 후기 아닌 후기가 되겠네요. 우선 언니와 그분은 파혼했습니다. 사실 언니가 부모님께 그 일에 관한 걸 본인이 말하겠다고 해놓고선 2주가 넘도록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그런다. 부모님께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셨고 연륜이 있으니 의견이라도 들어보자. 언니가 말하기 힘들면 내가 말하겠다. 대충 이런 식으로 설득했습니다. 언니는 사실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설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언니에게도 그럴 거라고 하는 댓글이 자꾸 생각나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가족끼리 식사할 때 제가 부모님께 그분에 대해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굉장히 실망하시면서 언니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언어 습관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무튼 부모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상 결혼을 반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언니가 울면서 그분이랑 헤어질 자신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두 분 다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결혼을 강행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려 하셨으니 부모님의 반대가 꽤 크게 다가왔겠죠. 그 문제로 이야기하다 둘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당시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너 때문에 헤어진 거나 다름없다며 10분이 넘게 울면서 따지기도 했었네요. 부모님을 찾아뵈서 정말 언니에게 잘할 자신이 있다고 빌기도 했었는데 부모님은 이미 그분에게서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정확히 어떤 말을 썼냐며 하나하나 캐물으셔서 정말 그분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말씀드렸기에 크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은 언니와 헤어진 게 제 탓이라고 생각했는지 처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에게 따졌습니다. 해서 죄책감이 들어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사과까지 했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끔 SNS를 구경하면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제일 힘들었던 건 물론 저희 언니였겠죠. 언니가 예전에 있던 일 때문에 우울증으로 정말 힘들어했었는데 그때 힘이 되어준 게 그분이거든요. 약도 거의 다 끊고 잠도 잘 자게 되었었는데 헤어진 이후로 일도 그만둘 정도로 다시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분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기에 더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저와 언니가 좀 투닥거리긴 했어도 친구들이 저에게 나도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말할 정도로 사이가 정말 좋았었는데 그 일로 인해 많이 어색해졌습니다. 언니가 네 잘못이 아닌 걸 아는데 너만 보면 자꾸 원망하게 돼서 얼굴 보기가 힘들다. 너를 미워하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해서 한동안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중간에 입원도 하고 살도 많이 빠지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괜찮아져서 가끔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오면 같이 먹어주고 그러네요. 옛날처럼 붙어 다니려면 아직 더 노력해야겠지만 그래도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친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헤어질 뻔했었지만 서로 충분히 얘기하고 난 후 결혼해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들어서요. 당시 언니가 저를 보기 힘들어할 때 집에서라도 편하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제가 하는 쪽 일에 대해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저도 힘든 상태였기에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 칭얼거리고 기대는 것 같아 유학을 결심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긴 했었지만요. 남친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요즘은 눈만 깜빡해도 한 달씩 지나 있으니 기다리는 시간도 금방 갈 거다. 나는 기다릴 수 있다. 하고 말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도 아직 젊으니 나중에 갈 수 있고 국내 대학원도 있으니 당장은 취소했네요. 사실 무엇보다 언니가 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싫어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선은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같이 살다가 나중에 언니가 좀 더 안정이 되고 주변 상황이 괜찮아지면 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언니가 신정 때 떡국을 먹으며 가구 같이 고르러 가자, 날부터 잡자 하고 말해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최근 반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글로 적지 못하는 일들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 처음으로 이래서 어른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젠 차차 괜찮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얘기라 친구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하고 남친에게는 자꾸 같은 얘기만 반복하게 되는 것 같고 부모님은 이미 언니 일로도 벅찰 텐데 하는 생각에 어디 말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은 시원하네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만큼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언니가 그분을 많이 좋아했고 그분 덕분에 많이 웃기도 했었기에 그분이 그렇게 밉진 않습니다. 끼리끼리라고 부르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분을 언니 남편감으로 환영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써주신 댓글 하나하나 모두 잘 읽었습니다. 스스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지나갈 거예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언니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본인은 결혼하네요. 나쁜 의도가 없는 건 알겠지만 지금 언니한테 본인 남친과의 결혼과 혼인신고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이 좋았던 자매가 맞나요? 글쓴이는 언니 생각을 그닥 안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사람이 10분 동안 울면서 얘기하는 걸 듣고 사과해놓고는 나중엔 자기가 왜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니. 그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요? 혼자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언니 결혼을 파토내고 본인은 꼴랑 유학 기다려준다는 말에 결혼을 결심하고 앉아있네요. 언니분이 정말 걱정됩니다. 세 번째, 그 형부 될 뻔한 분 입이 가볍긴 한데 우울증이 그렇게 심한 언니가 회복될 정도였다면 그냥 결혼하게 뒀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님 남편도 아니고 형부인데 그렇게 쓴이네 가족한테 잘하고 언니한테 잘했다면서요. 그 정도면 언니만 좋다면 된 거 아닌가요? 언니는 결혼 파토내고 님은 결혼을 결심했다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본인도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언니의 상처가 아물 때쯤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아쉽네요. 네 번째, 이전 글에서도 아스팔트니 뭐니 해서 좀 쎄했는데 후기를 보니 님이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언니 우울증이 님 때문인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싹패 같아요. 그 와중에 본인은 결혼을 한다니. 님 진짜 나쁜 년 같습니다. 다섯 번째, 동생이 좀 이상하고 쎄한 느낌이 드는데 댓글을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나르시스트 같아요. 부모님께 얼마나 입안에 혀처럼 굴었을까 싶네요. 여섯 번째, 이 와중에 지는 도피한다고 유학 간댔다가 이번에는 결혼을 하겠다니.
언니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본인 남친을 쪽줘서 빅엿을 먹이고 싶었던 건 아닌가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우울증 있던 너네 언니 혹시 너랑 있으면서 본인도 모르게 우울증이 생긴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언니분이 정말 걱정되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